미리 계획되고 숙고되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범죄는 약탈의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언되고 기록되고 서명된 일입니다. 피고도 자기의 서명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취중에 쓴 것이다 하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추호도 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생시에 생각한 일을 취중에 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시에 생각하지 않았던들 취중에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기 계획을 도처의 술집에서 떠벌렸던가? 그런 일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잠자코 숨기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겠지요.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벌린 것은 아직도 그러한 계획이나 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희망이나 충동만이 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중에는 그다지 떠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요리집 서울집에서 실컷 술을 마셨습니다만 여느 때와 달리 말도 적고 잠깐 당구를 쳤을 뿐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아무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 어느 가게의 점원을 내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일이며 거의 싸우는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술집에만 들어가면 언제나 그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기야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는 동시에 피고는 너무 온 도시에 떠벌리고 다녔으므로 이 계획을 실행했을 때 발각과 고발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땅히 염두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떠벌린 사실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전에도 나를 도와준 요 행위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겠지. 여러분, 그는 자기의 벌에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온갖 수단을 써서 숙명적인 순간을 피하려 한 것이라든가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모면하기 위해 무척 고심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 모든 사람들한테서 3천 루블리 돈을 빌릴 참이요. 이렇게 그는 독특한 말투로 썼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으면 피를 흘릴 따름이요.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그는 취중에 쓴 대로 정신이 말짱할 때 범행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뿔리또는 미자가 범죄를 피하기 위해 돈을 손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쓴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미자가 삼소노프를 방문했던 일이며 라가 부이한테까지 찾아간 일 따위를 모두 증거에 의해서 설명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린 그는 그러나 본인은 그때 돈을 1,500루블이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합니다. 아주 수상한 일입니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랑의 대상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표도로에게로 가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질투와 의심에 시달리며 피로하고 굶주리고 냉소를 받으면서 마침내 이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표도로에게 가지는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가 직접 여자를 그 보호자 삼소노프의 집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삼소노프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주의할 만한 심리적 특징입니다. 이어 그는 뒷마당의 감시소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스메르자코프가 간지를 일으키고 또 한 사람의 하인은 병들어 누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해자는 모두 제거되고 더욱이 그는 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렬한 유혹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일시 거주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홀라코바 부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일찍부터 그의 운명에 동정하고 있던 이 부인은 가장 현명한 충고를 그에게 시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방탕과 더러운 사랑과 무절제한 술집 행각과 모든 젊은 정력의 낭비를 버리고 시베리아의 금광으로 가라고요. 거기에는 당신의 그 거칠은 힘과 모험을 갈구하는 낭만적인 성격의 배출구가 있을 거예요. 하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폴리트는 이 회화의 결말에서 나아가 피고가 뜻밖의 그루센카의 거짓 행위, 다시 말해서 그녀가 전혀 삼소노폰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 순간을 이야기하고는 그녀가 자기를 속이고 지금 표도로에게 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격앙되는 신경에 괴로워하다가 질투가 심한 미자는 불행하게도 금방 광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의 숙명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말을 맺었다. 만일 하녀가 그에게 여자가 틀림없는 옛 애인과 함께 모쿠로에 있다고만 말했더라도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녀는 무서워서 당황한 나머지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가 하녀를 죽이지 않은 것은 곧장 똑바로 배신한 여자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고는 정신없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그런 판국에 역시 구리 공이를 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공이를 집었던가? 왜 다른 연장을 집어들지 않았던가? 만일 그가 한 달 동안이나 이 계획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해왔다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흉기가 될 만한 것이 눈에 띄면 당장에 그것을 집어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 흉기로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벌써 한 달 이상이나 생각해 온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절구 공이를 아무런 주저없이 순간적으로 흉기로서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무서운 흉기를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집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었고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장애물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밤은 깊어서 캄캄합니다. 질투의 불꽃이 훨훨 타올랐습니다. 여자가 저 안에 있다. 자기의 경쟁자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 지금 자기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는 의심뿐이 아닙니다. 의심은커녕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는 저 안에, 저 불이 켜진 방 안에 간막이 뒤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불행한 피고는 살며시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공손히 안을 들여다보고 얌전하게 단념하고는 무도하고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현명하게도 불행을 피해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사실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일은 그는 어느 때라도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잇불리 뜨는 이 신호와 관련하여 스메르 자코프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게 범인의 혐의를 걸려고 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찰하고 단숨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잠시 논구를 중단하고 스메르 자코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시도한 그의 태도가 극히 세밀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스메르 자코프에 대한 혐의의 경멸의 빛을 보이면서도 역시 내심으로는 거기에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